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이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소 95명이 살모넬라에 감염됐고 18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들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14개 주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73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역추적 조사를 통해 감염원이 컨트리에그의 선샤인 요크와 오메가3 골든 요크 달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6월 16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판매된 것으로 상자에 코드 CA769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미교협이 지난 8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서 제품이 구금돼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을 돕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교협은 현재 한 달 넘게 구금돼 있는 영주권자 김태흥 씨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교협 나눔의 센터 최인혜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대사관 측에 협조를 지시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하면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에 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했던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역시 구명 활동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미국 내 구금된 한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최대 월 지급액은 5,108달러로 연간 약 6만 1,000달러에 달한다고 투자정보회사 벤진가가 27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꿈의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고소득을 기록한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데 이 소득이 매년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임금 기준 상한선을 넘어야 됩니다. 2025년 상한선은 17만 6,100달러로 35년 동안 꾸준히 이 고소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시점입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70세까지 미뤄야만 매년 8%씩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상위 20%의 고소득을 유지하고 70세까지 은퇴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는 최대치가 아니라 자신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소득 기간을 채우기 위해 몇 년 더 일하거나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연금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401k나 IRA 같은 개인 은퇴 계좌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현명한 재정 계획만이 꿈에 그리던 안정적인 은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투자이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H-1B 비자는 추첨 대신 고액 연봉순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릭이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내년 H-1B 비자 발급 절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연봉 격차를 줄이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의 100만 달러 투자 의미는 500만 달러 규모의 트럼프 골드카드로 대체됩니다. 러트릭 장관은 이미 25만 명이 이 골드카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은 약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은 이민자를 돈과 능력으로 선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의 공항과 도로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29일은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총 1,740만 명의 항공 여행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00만 명 이상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늘어나면서 도로 정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 A에 따르면 오늘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30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1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그리고 노동절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노동절 연휴 각별히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9일 금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